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릎과 발목의 관절염 그리고 발이 아픈 분들한테 좋은 신발 3가지를 브랜드 이름까지 딱 골라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아니고요. PPL도 아닙니다. 무릎과 발목에 관절염이 있으면 통증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중족골에 통증이 있으면 발 앞꿈치에 통증 생길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면 발 뒤꿈치 통증 생길 수 있고요.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엄지발가락의 안쪽에 통증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발을 신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늦출 수 있어서 신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릎과 발목 골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는 신발은 물론 아닙니다. 신발보다 더 중요한 건 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체중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더 확실하고요. 요즘에는 약을 먹는 것도 관절염 진행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절 주변의 대표적인 근육은 대퇴사두근, 전경골근, 비복근인데요. 대퇴사두근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대표적인 게 스쿼트죠. 허벅지 앞쪽에 있는 게 대퇴사두근이고요. 이렇게 스쿼트를 하든지 아니면 사이드 스쿼트 혹은 런지를 내서 대퇴사두근을 키우면 무릎으로 전달되는 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발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발목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고 발목에 전달되는 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운동이 까치발도 운동이죠. 그래서 비복근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까치발 운동을 하면 비복근과 전경골근, 종아리 앞쪽에 있는 근육, 발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인데 그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발, 중족골 통증,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근본적인 치료는 발 내재근의 근력 운동입니다. 발 내재근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 다 빠지듯이 어쩔 수 없이 발의 근육도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내재근이 부족하게 되면 평발이 생길 수 있고요. 평발이 생기고 또 체중까지 늘어나게 되면 중족골의 통증, 중족골이라는 거는 이 뼈거든요. 발바닥 뼈들인데 발바닥에서도 중족골 골투에 생기는 중족골 통증이 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은 살도 배기고요. 통증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중족골의 압력을 줄여주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것도 씁니다. 평발이 있으면 중족골의 통증과 무지외반증이 더 심해집니다.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발바닥의 뼈가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는데 평발이 됨으로써 또는 체중이 너무 증가하면서 엄지발가락의 발가락뼈와 발바닥뼈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평발, 중족골 통증, 무지외반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발 내재근, 발가락 근육, 발에 있는 근육에 근력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내재근의 강화 운동은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발가락을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가위는 이렇게 엄지발가락 위로 드는 동작, 그 다음에 바위는 주먹 쥐듯이 발가락을 모두 움켜쥐는 동작, 보는 발가락을 옆으로 쫙 펴주는 동작. 이렇게 내재근의 강화 운동을 하면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늦추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평발이 없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평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발을 지지하던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내재근의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 평발이 되면 무지외반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평발은 뒤에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오른쪽 발이거든요. 뒤쪽에서 볼 때 종아리의 가운데를 지나는 선과 발 뒤꿈치를 가운데로 지나는 선이 각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게 평발이 없는 건데 서거나 아니면 걷게 되면 종아리의 가운데를 지나는 선과 발 뒤꿈치가 이루는 선이 각도가 생깁니다. 이건 원래 있어야 하는 아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아치가 무너진 거를 좀 지지해 주기 위해서 내측 아치 인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이거는 맞춤으로 하게 되면 한 30만 원 이상에서 꽤 비싸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발 모양을 찍어서 보내면 내 발에 맞는 인솔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솔 외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즉 과내전 안정화라고 하죠. 신발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보다
엄지발가락 쪽에 조금 더 단단한 쿠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을 지지해주는 신발들을 팔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아식스에서 나오는 젤 카야노, 아니면 뉴발란스에서 파는 프레시폼 860, 그 다음에 브룩스에서 나온 아드레날린 GTS라는 신발들, 이런 신발들은 안쪽을 조금 더 지지해줘서 평발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발을 골라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신발은 바깥쪽에 가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 안창, 그 다음에 중창, 그 다음에 밑창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비싼 부분, 그리고 그 회사에서 신발 만든 회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중창입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두꺼워야지만 충격 흡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충격 흡수를 잘 해줘야지만 하체의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창에 신경을 쓰잖아요. 신발을 사서 안창을 이걸 써볼까 저걸 써볼까 하지만 안창은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기능적으로도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창. 중창이 두꺼운 신발을 골라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 신발의 선택에 중요한 거는 락커바텀 신발이 중요합니다. 락커바텀이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흔들의자 바닥이라고 하는데 신발 밑창이 이렇게 둥글게 된 거예요. 흔들의자의 바닥처럼 생겼죠. 이렇게 바닥이 둥글게 돼 있으면 발목의 구르기 동작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떻게 걷냐면 처음에는 신발이 지면을 꽝 부딪히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신발이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이 한번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이 될 때 한번 충격 전달되고 앞으로 나가면서 충격이 전달되는데 이 락커 바텀이 되면 이 동작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발목의 구르기 동작을 도와줘서 중족골이라든가 아니면 무릎, 발목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과 발목 골관절염의 통증 감소를 위해서는 중창에 쿠션이 많은 신발이 좋고요.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중족골의 통증, 무지외반증 통증 감소를 위해서는 락커바텀 신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맥스 쿠셔닝하고 락커바텀이 있는 신발 3개를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호카 오네의 본디 8입니다. 락커바텀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 있죠. 쿠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식스에서 나온 젤 림버스입니다. 이제 26 버전까지 나왔죠. 호카 오네에 비해서 락커바텀이 적지만 쿠션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신발입니다. 보기에는 신발 쿠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물론 많이 들어있죠. 이 중창이 약간 파져 있어요. 그래서 발 모양을 놓고 보면 중창이 이렇게 감싸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가 전체가 다 중창 두께는 아니고요. 발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안쪽에는 약간 이런 모양으로 파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발란스인데 프레시폼 X 모 버전 4입니다. 이것도 쿠션이 굉장히 많아서 신어보시면 꿀렁꿀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골라드렸고요. 그 외에 또 쿠션이 많은 신발, 락커바툼은 적지만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엘리트 3입니다. 그리고 스케쳐스에서도 이런 신발 나옵니다. 맥스 쿠셔닝 엘리트 2.0. 나는 나이키만 신는데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이키에서는 인빈서블 런3입니다. 비교적 나이키 신발들은 신발 모양은 이쁜데 쿠션은 별로 없습니다. 나이키에서는 그나마 이 신발이 쿠션이 좀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3개 고르라고 하면 호카 오네오네, 그 다음에 아식스, 뉴발란스에서 각각 나온 신발들 3개 중에 어느 걸 골라도 쿠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맥스 쿠셔닝, 락커바툼 신발이 좋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발을 너무 과보호하는 거죠. 걸을 때 어느 정도 발에 충격이 전달돼야 발 근육이 자극받고 근육이 퇴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신발이 좋긴 한데 발을 완전히 싸서 충격 전달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과보호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증이 있으니까 이 신발을 신긴 하는데 신지 않을 때는 발에 내재근의 근력 운동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죠.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내 소중한 발과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번 신으면 1년 정도는 신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신발이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뭐 어그리 슈즈 계열이죠. 호카 오네오네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 신발도 굉장히 얄쌍하고 이쁜 신발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호카 오네오네 신고 돌아다니기는 좀 쉽지 않죠. 옷차림 같은 것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락커 바툼이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흔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엔 좀 적응 안 되실 수 있어요. 달리기 할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등산할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등산할 때는 바닥이 조금 더 단단하고 바닥이 더 울퉁불퉁한 신발들,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적당하고, 이거는 산책하든지 걷기 이럴 때 좋은 신발입니다. 누가 신으면 좋을까요? 관절을 소중히 여기는, 관절이 아프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관절 더 아파지면 안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래서 사실 아식스 신고 있거든요. 중장년층 노인들,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효도 목적으로 신발 사드리기 좋습니다.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 과체중인 분들은 관절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관절염 진행을 예방 목적으로 신기 좋죠. 발에 통증 있는 분들 도움됩니다. 자, 신발의 길이뿐 아니라 폭도 중요하죠. 신발 길이만 맞춰 사진 않으시죠? 신발 폭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D가 보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발이 좀 발볼이 넓으신 분이라고 하면 2E, 많이 넓은 4E 신으시면 됩니다. 신발에서 혹은 신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D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거는 신발의 그 텅을 열어보면 이렇게 와이드라고 써 있죠. 와이드라는 건 2E거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이렇게 신발 폭이 따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호카 오네오네, 아식스, 뉴발란스 이런 것들은 다 신발 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발 폭을 꼭 맞춰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신발들이 다 신발 끈을 묶는 거잖아요. 일단 신발 끈이 없는 신발, 이렇게 천 운동화는 잠깐 뭐 동네 마실 정도 괜찮지만, 이런 신발을 신고 걷기를 하신다고 하면 신발에서 계속 움직임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발이나 무릎에는 부담돼서 권해드리지 않고요. 항상 신발끈을 운동하실 때는 새로 매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발끈 한 번 매두면 그 신발을 계속 신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헐렁헐렁해서 발과 신발이 딱 하나가 되지 않고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러면 발이나 무릎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신발끈을 나갈 때마다 번거로우셔도 한 번씩 조여주는 게 좋고요. 신발끈이 너무 꽉 조이든지 느슨해서 걸을 때 발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신발은 언제 교체할까요? 신발 중창은 대부분 요즘에는 EVA 소재를 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탄성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눌려져서 탄성을 잃어버리고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 회사가 권하기로는 대개 800km 정도를 걸으면 바꾸라고 하는데 800km를 걸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략적으로 신발 바닥을 볼 때 신발 앞꿈치 가운데 홈이 밋밋해지면 신발을 바꿔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발에서 보면 여긴 홈의 모양이 다 있는데 이쪽엔 없죠. 이쯤 되면 신발 바꿀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과 무릎을 보호하기에 좋은 신발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